계속적으로 이 질병의 원인은 그대로 남아있고 증세만 억제시키고 질병의 형태와 이름만 바꾸는 그러한 약물 처치에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눈을 뜨셔야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저는 안드레아스 모리츠 선생님의 인도 아유르베다 의학의 대가라고 불리우는 안드레아스 모리츠 선생님의 책으로 계속적으로 지난 시간에도 건강의 비밀, 치유의 비밀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지만 암은 병이 아니다. 이 책에서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내가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신 분들, 또 많은 정통적인 요법으로 실패하신 분들, 또는 암에 걸리지 않았어도 가족 중에 병력이 있는 분들, 또는 건강해지고 싶은 분들, 비록 내가 암에 걸리지 않았어도 그런 모든 분들에게 있어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들이 소개되어 있는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닥터 조한경 선생님의 환자혁명의 저자이신 조한경 선생님께서 암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각 가운데서 오늘 많은 암 환자들이 회복되지 못하고 재발되고 전이되고 재발되고 전이되는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암을 바라보는 시각이 잘못되어 있어서, 다시 말하면 암은 여러분들을 죽이게 하는 몹쓸 병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회복하게 하는 시그널이라는 사실. 그래서 암에 대한 올바른 시야가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항암이나 수술이나 방사선 같은 요법으로 인해서 그 정통적인 요법으로 인해서 암을 죽일 수는 있는데 문제는 그 죽인 암보다 더 신생되는 많은 암 때문에 신생세포가 많이 부활하고 발현되기 때문에 다시 암이 재발되고 전이되고 재발되고 전이되고 내가 죽인 암보다 더 많은 신생세포가 발현되어서 재발전이의 숙제를 안고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시기 때문에 진정한 암 치유의 레디컬 리미션, 근본적인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암에 대한 시각이 달라져야 된다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또 저자이신 안드레아스 모리츠 선생님께서도 계속적으로 이 책의 서론에서 계속 강조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암의 재발과 전이가 없으려면 정통적인 요법과 비정통적인 요법의 차이점을 알아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정통요법인 항암, 방사선, 수술은 암을 친구가 아닌 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 적인 암을 어떻게든지 죽여야 된다고 하는 잘못되어 있는 정보 때문에, 이 잘못되어 있는 정보 때문에, 그리고 넘쳐나는 공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시행착오를 반복하면서 여러분들의 몸은 더 이상 마루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권면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암에서 재발되지 않는 일체의 비결, 그리고 암에서 완전히 회복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번 시간에 그래서 항암, 방사선 수술의 가장 큰 부작용은 재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토록 두려워하는 재발, 전이, 여기 대부분의 분들이 항암, 방사선 수술로 재발되고 전이 돼서 이곳에 오셨는데 여러분들이 안고 계시는 숙제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암에 대한 시각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암을 뭐로 보고 내 몸을 괴롭히는 시한폭탄, 그리고 아주 내 몸을 괴롭히는 아주 바들링하는 괴로운 괴물로 보기 때문에 자꾸 암을 지지고 자르고 도려내고, 그래서 계속 암을 없애는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신생세포가 부활되고 재발되고 전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암에서 결코 헤어나지 못하는 그 많은 함정에 빠져있는 여러분들에게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하는 책이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항암, 방사선 수술의 부작용이 무엇인지를 면밀하게 살펴볼 것이고 암을 유발하지 않는 그 근본 원인을 제거하는 그러한 비결들을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암을 유발하는 가장 치명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질문하고 계십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은 암을 유발하는 가장 치명적인 것이 뭔지를 공부하셨습니다. 캘리 테너 박사가 말기 암에서 근본적으로 회복된 사람들 공통점 9가지 중에서 여러분은 공부하셨죠. 뭐가 암을 유발하는 가장 치명적인 이유든가요? 스트레스. 예, 정신적 스트레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음식물도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많은 이유 가운데 잘못되어 있는 식단 때문에, 동물성 단백질이나 동물성 지방이. 그래서 첫째 뉴트리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회복합니다. 좋은 음식과 올바른 식사로. 그 다음에 엑서사이즈, 가장 면역력을 빨리
부활시켜서 NK 세포를 활성화시켜서 여러분들의 암 세포를 무찌를 수 있는 그 방법은 뭐냐면 운동을 통해서 여러분의 면역력을 증진시키는 방법입니다. 백혈구 쑥쑥, 림프구 쑥쑥, 암세포 짜이날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가장 중요한 요법 중에 하나가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그 교수님이 뭘로 치료를 했냐면 모든 요법을 다 했는데 내 몸이 회복되지 않았는데 벤만 갤리지 박사님의 물 강의를 보시면서 내 몸에 가장 큰 암이 회복되지 않는 문제가 뭐냐면 세포의 탈수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혈액이 깨끗해지고 맑아지고 점액질이거나 끈끈하고 엉겨붙고 혈전 현상이 없는 가장 좋은 그 맑은 혈액을 만드는데 가장 일조를 가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피를 맑게 하는 육체의 생명은 뭐에 있습니다? 물에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닥터 로렌데이 박사님이죠. 캘리포니아 대학의 정형외과 과장님이신 닥터 로렌데이 박사가 심각한 유방암으로 내 유방보다 훨씬 더 큰 크기의 유방을 가운데 달고 계셨는데 많은 치유요법을 다 적용해봤지만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벤만겔리지 박사님의 강의에 가셔서 뭘 캐치하셨냐면 내 세포를 가장 빨리 부활시키고 맑게 하고 피를 완전히 재생시키고 내 세포를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게 내가 커피도 좋아하고 카페인 음료 좋아하고 음료수 좋아하는데 결국 내 세포가 부르짖는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면 이미 세포는 탈수되기 시작한 겁니다. 암은 세포의 탈수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물이 얼마나 중요한 치료자가 되는지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2컵, 식사하기 2시간 전에 물 2컵, 식사하자마자 물 2컵, 식사하자마자 물 2컵 드셔야 되죠? 식사하고 난 다음에 2시간 뒤에 물 2컵. 그렇게 해서 하루에 8컵 이상의 물로 깨끗하게 여러분이 세포 혈액 독소들을 녹여내는 일을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치료제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스타트에서 뉴까지 했습니다. 뉴트리션, 엑서사이즈, 워터, 그 다음에 스타트에 첫 번째 S, 선샤인. 햇빛이 얼마나 중요한 비타민 D가 얼마나 암 환자들에게 있어서 면역력을 올릴 뿐만 아니라 간을 통해서 햇빛을 볼 때 신장과 간을 통해서 그 비타민 D가 흡수돼서 비타민 D는 더 이상 영양제가 아니라 호르몬제로 여러분 몸속에서 가장 적합한 비율로 여러분의 면역력을 올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치료제라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가장 좋은 비타민 D3는 영양제로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햇빛만을 통해서 공급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중요한 선샤인, 햇빛 치료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요? 템퍼런스. 아무리 좋은 음식도 암은 한자로 입구자 3개 밑에 매 산자, 내 입으로 산더미처럼 먹어서 생긴 병이 암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제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 템퍼런스에 대해서 공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에어. 마이클 잭슨이 그 신선한 공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이 공기청정기를 그 당시에 수억을 들여서 공기청정기를 들여놓을 만큼 앞서갔는데요. 공기가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환경 호르몬에 노출되므로 여러분들에게 이 질병을 유발하는지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평창에 있는 좋은 공기를 마시면서 여러분의 세포가 빨리빨리 재생되고 부활될 수 있도록 하는 그 천연 치유요법을 적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스타트에서 선샤인, 템퍼런스, 에어. 그 다음에 여러분은 뭐가 없이 왔어요? 레스트가 없어요. 쉼이 없어요. 내 마음속에서 이 명예와 또 재산과 모든 것을 놓지 않고 이 달려가기만 하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쉼이 얼마나 여러분의 이 치유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되는가. 그런데 암을 유발하는 가장 치명적인 요소는 이 모든 요소들을 여러분들에게 적용하셔서 건강해지셔도 가장 중요한 것은 뭐가 해결되지 않으면 켈리 터너 박사가 공통적으로 많은 암 환자들을 살펴봤더니 많은 요소들 가운데 식단도 개혁하고 천연치료 레메디도 적용해 보았고 그런데 그것은 부분적으로만 이 회복이 되었지 중요한 7가지 요소는 다 무엇에 있었냐면 뭐에 있어요? 바이탈 사인을 아무리 올려놔도 멘탈 사인이 회복되지 않으니까 계속적인 스트레스, 장기적인 스트레스가 결국은 암을 유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암을 유발하는 가장 치명적인 이것이 무엇인지를 이번 시간에 보시면서 치명적인 요소를 제거할 수 있는가? 지난 시간에 공부하셨죠? 제거할 수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암에서 완전히 회복되실 수 있습니까? 아, 이렇게 확신이 없으신데 어떻게 회복이 되실까? 아침도 못 드셨나 보네요. 자, 여러분은 그러면 암에서 완전히 회복되실 수 있습니까? 네. 예, 항암 안 하셔도요?
방사선 안 하셔도요? 예, 수술 안 하셔도요? 어떤 차이점이 있는데요? 정통요법과 비정통요법의 차이점은 뭐다? 항암 방사선 수술은 재발과 전이를 불러온다는 사실을 이번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암을 유발하는 가장 치명적인 이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봅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웹사이트에 충분한 과학적 증거로 입증된 설명을 발표합니다. 여기 보세요. 집중적이고 장기적인 스트레스는 다양한 장기적, 단기적 건강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사실이에요. 그죠? 그런데도 심각하게 여러분의 암이 왔을 때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초기 뇌 발달에 지장을 주고 또 신경과 면역체계 기능을 손상시킬 수 있다. 뭐가요? 뭐가 여러분의 이 대사 기능을, 생리 대사 기능을 방해하고 소화작용을 방해해서 위암이나 췌장암에 걸리게 하고 그 다음에 이 면역력을 떨어뜨려서 유방암, 폐암, 췌장암에 걸리게 하냐고요. 뭐가? 밤에 잠들을 못 주무셔서. 예, 뭐가요? 집중적이고 장기적인 스트레스가. 비단 성인이 되어서 직장에서만 받는 스트레스, 결혼하고 이 코드가 안 맞아서 와이프하고 받는 스트레스, 말 지지리도 안 듣는 소우유 먹고 자란 우리 아이들에게서만 받는 스트레스 말고요. 어디서부터? 집중적이고 장기적인 스트레스, 특별히 어린 시절부터 축적되어 있는 이 스트레스는 여러분 암은 1, 2년 만에 갑자기 급성적으로 오죠? 급성적으로 오는 암 같지만 사실은 어려서부터 15년, 20년, 30년, 40년 어려서부터 잘못되어 있는 생활 습관과 식습관 그리고 생각하는 습관, 삐뚤어지게 기울어지는 죄로 기울어지는 경향성을 가진 습관. 이러한 습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 심리학자의 6가지 과목 공부하셨잖아요. 어려서부터 내가 그 과목, 공주병, 왕자병 과목, 남의 눈에 단점만 보이는 과목. 그런 감옥에서 우리가 어려서부터 이 스트레스가 축적이 되어서 성인이 된 이후에도 어떤 증세가 와요? 알코올 중독, 또 우울증, 공황장애, 또 섭식장애, 심장병, 암, 그리고 다른 만성질환들을 포함한 건강 문제를 불러오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음식도 환경도 예, 맞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이슈가 바로 스트레스라는 것입니다. 스트레스. 이러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의사들은 이러한 질병의 근본 원인을 인정하거나 치료하려고 시도도 하지 않고 증세만 계속 억제시켜서 때려잡기 위해서 노력을 하기 때문에 질병의 증상을 근절하는 데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계속 재발되고 전이 되고 재발되고 전이 되고 그래서 대상포진에 걸려서 가서 항생제 처치를 하고 와도 또다시 면역력 떨어지면 또다시 오고 계속적으로 이 질병의 원인은 그대로 남아있고 증세만 억제시키고 질병의 형태와 이름만 바꾸는 그러한 약물 처치에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눈을 뜨셔야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이제는 재발되고 전이 되니까 이해가 되시죠? 끙끙 앓고 있어요. 여긴 뭔 것 같아요? 뚜껑이 막 열리고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남편이 뚜껑 열리고 있습니다. 자, 암 환자들은 자신에 대한 나쁜 이미지. 나는 정말 이거밖에 안 되는 인간이야. 또는 해결되지 않은 갈등. 그리고 걱정거리. 아이고, 우리는 항상 내일 1년, 10년을 미리 걱정하고 살아요. 그죠? 한 치 앞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Trust in God.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주님 안에서 내가 진정으로 쉬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여러분이 회복되는데 얼마나 중요한 이 공과인지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여전히 자신의 잠재의식이나 세포의 기억 속에 머물고 있는 어떤 과거의 트라우마들, 정신적인 충격, 이런 트라우마 같은 걸로 인해서 정신적인 부담을 느끼고 있고 그렇지 않은 암 환자를 한 번도 안드레아스 모리츠 선생님도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모든 암 환자들과 상담을 해보면 가정 문제가 있거나 자녀 문제가 있거나 남편과의 문제가 있거나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한 문제가 있거나 암은 육체적인 질병이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 흐르는 어떤 강한 감정적인 불안감, 과부처럼 고아처럼 여러분들은 그렇게 사시죠? 예, 그래서 저에게도 어려서부터 이 감정적인 불안감 그리고 뿌리 깊은 좌절감 없이는 결코 여러분들의 질병이 발현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암 환자들은 일반적으로 자존감이나 자긍심이 매우 부족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자존감이나 자긍심이 강한 사람들은 모든 일에 책임을 다하고 이렇지만 자존감이나 자긍심이 매우 부족하면 그런 것들이 잘 안 되죠. 또 대개는 인생에서 아직 해결하지 못한 과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정 문제든지 건강 문제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 그런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잡초를 제거하려면 잡초 위에 이 줄기만 제거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뿌리까지 밑둥지까지 드러내지 않으면 계속 잡초가 나요. 그래서 우리 여기 이제 농사 짓는 분들이 계속 고생하시는 게 아무리 예초기로 막 위에 다 잡초를 다 드러내도 뿌리를 드러내지 않으면 계속 잡초가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쓴 뿌리가 계속 또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거듭나야 합니다. 완전히 내 죄의 이기심의 밑둥지가 완전히 뿌리 뽑히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암을 대할 때 바로 그런 마음가짐이어야 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암은 결국 재발한다는 것입니다. 뭐까지 제거하지 않으면? 뿌리까지 제거하지 않으면 암이 계속 재발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사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든 질병의 원인, 특별히 암의 근본적인 원인은 이 정서적인 스트레스가 암을 유발하는데 치명적인 원인이 된다는 것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요즘에는 이 백혈병이나 뇌암에 걸린 소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소아들은 백혈병에 걸린 소아들이나 뇌암에 걸린 소아들에게는 정서적인 스트레스가 전혀 상관이 없다는 주장들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아이가 경험할 수 있는 강력한 영향의 일부는 엄마의 자궁에 있는 동안 일어난다는 과학적인 사실을 우리가 캐치해야 합니다. 요즘에 이제 기형아 출산들이 많고 자폐증 딥스책을 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폐아이나 정신적으로 연약한 아이들, 여러 가지 문제가 사실은 그리고 소아 백혈병이나 뇌암 이 일이 왜 일어나냐면 엄마의 자궁에 있는 동안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엄마가 겪는 감정적인 고통 그리고 신체적인 고통이 아이의 정서적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이미 입증된 바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너무 귀엽죠? 이렇게 사랑스러운 아이가 이 소아 백혈병에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이렇다면 여러분들이 가슴이 찢어지시겠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의 아이가 우리의 자녀가 이렇게 이 백혈병이나 뇌암에 걸리고 여러 가지 병에 걸리는 원인은 엄마가 겪는 감정적, 신체적 이런 고통이 아이의 정서적인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건강과 치유의 비밀에 인용된 연구 가운데 이 책 지난번에 저하고 공부하셨죠? 산부인과에서 초음파 검사하는 거 굉장히 우리는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임신 6개월, 8개월, 뭐 9개월, 아이가 얼마큼 성장했는지 손가락이 움직여요. 선생님이 초음파에 이제 그 오일을 바르고 난 다음에 초음파로 이렇게 문지르면서 아이가 이 녀석 씩씩하네요. 뭐가 보이네요. 그럼 또 여러분들 입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딸 아니고 아들이구나 해가지고 막 이러시죠. 자, 그런데 산부인과에서 하는 초음파 검사를 할 때 태아가 심각한 발달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자연분만 대신에 골반이 벌어지지 않아서 제왕절개로 이 아이가 태어날 때 이 아이에게 심각한 정신적인 충격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아기에게 모유를 먹이지 않고 요새 엄마들은 유행이죠. 아예 그 젖 말리는 주사를 맞고 아이에게 이제 엄마들이 뭐 이제 투잡을 뛰거나 뭐 남편과 같이 일을 하시는 분들이 요새는 대개 부부가 맞벌이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예 아기를 낳고 난 다음에 젖을 말린 다음에 아이에게 이제 모유 대신에 우유를 먹이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요새 우리 아이들이 들이받죠. 엄마도 들이받고 선생님도 들이받고 요새 여러분 네이버 뉴스 보기가 두렵지 않으십니까? 이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참 두려운데 사실은 아기에게 모유를 먹이지 않거나 산모와 분리된 방에서 머물게 하면 영아 돌연사까지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정신적 트라우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엄마의 심장 박동을 느끼지 못하는 상황은 이 아이에게 불안감을 조성해서 조산아들 역시 분리불안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아는 제 동생 후배가 저희 집에도 자주 놀러 왔었는데 이 친구가 이 카이스트 우리나라의 아주 영재들 천재들만 가는 연구원이죠. 거기서 아주 두각을 나타내던 친구인데 이 친구가 이것 때문에
자살을 했어요. 저희가 너무나 놀랐습니다. 참 너무나 안타까워요. 게다가 백신 주사, 요새 백신 주사 맞아요 말아요 하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백신 주사는 아기들을 수많은 발암성 독소에 노출시키는 것 외에도 가벼운 뇌졸중과 유사한 어떤 생물학적인 충격 반응을 유발합니다. 점점 더 많은 어린이들이 백신 성분에 강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데, 이것이 결론적으로 정신적인 충격을 주고 심지어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민감한 아기의 경우에는 주사만 놔도 아 하고 막 울죠. 사실 굉장한 그 트라우마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모유 수유를 하지 않으면 이 어린아이가 어려서부터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고 정서적으로 발달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엄마의 뱃속에 있는 동안, 그리고 그 이후에 휴대전화에 중독되어 있는 분들 요새 많으세요. 여러분들 주무실 때까지 휴대폰 끼고 계시는 분들 많으시죠?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휴대폰 이렇게 가까이 안 두시는 게 좋습니다. 통화하실 때도 오픈해 놓고. 한 그 남자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자기 아내가 임신 중인데 계속적으로 휴대폰으로 게임을 한대요. 게임 중독이래요. 산모가. 예. 자, 엄마의 뱃속에 있는 동안과 그 이후에 휴대전화가 방출하는 방사선에 직접 노출되는 것은 어린이들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에게도 굉장한 방사선을 피폭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설탕, 면역력 떨어뜨리는 주범. 그래서 일본에서는 설탕을 일컬어서 별명이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은 모든 강의를 다 섭렵하신 것 같습니다. 배도 미네랄을 훔치는 도둑놈. 면역력 올리시려면 여러분 집에 식단에서 설탕을 아예 없애셔야 합니다. 대신에 단맛은 꿀이나 조청, 예, 또는 또 뭐 있죠? 예, 올리고당, 또 예, 스테비아, 예, 자일리톨 이런 것들을 사용하시면 좋겠고, 저온 살균된 우유, 예, 이런 것들이 다 아토피를 유발하고 알러지 리액션을 유발하고, 동물성 단백질, 튀긴 음식, 패스트푸드, 정크푸드, 영양가 하나도 없는 빈쓰레기 식품을 주니까 많은 아이들이 다 병에 걸리고 노출이 됩니다. 게다가 임산부가 술을 마셔서 아이들 기형아 출산율 높이고, 담배를 피워서 정크푸드를 먹어서, 또 약물을 테트라사이클린 약제를 잘못 먹으면 아이의 치아가 샛노랗게 되기도 하고, 또 약물을 잘못 복용해서 아이에게 정신적인 그 질병을 초래하기도 하고, 또 BCG나 예방접종을 통해서 아이의 태아의 건강에 또 발육에 해로운 영향을 끼치는 이런 사실들에서 우리가 한번 좀 공부해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을 유발하는 가장 치명적인 것은 물론 식단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 호르몬도 있고 여러 가지 정서적인 문제가 있지만, 그중에 가장 치명적인 요소는, 암의 생장을 위한 강력한 요소는 뭐냐면 집중적이고 장기적인 스트레스가 여러분의 모든 만성질환을 유발한다는 것을 캐치하신다면, 이제는 우리가 질병의 증세만 억제하는데 혈안이 될 것이 아니라 완전히 그 질병에서부터 벗어나시려면 여러분 심령의 평안함을 유지하는 방법을 배우셔야 합니다.